이걸로 어떡하지? 2024년 어느 봄날, 강남 한복판. 나가세요. 여기는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손주 생일 선물로 단팥빵 하나 사려던 할아버지. 그는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1975년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귀빈에게 자랑하던 그 빵,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극찬하던 그 빵, 그 빵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의 손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만한 자가 무릎 꿇는 순간을 보십시오. 강남 한복판, 그 번쩍번쩍한 유리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르샹제라는 빵집이 있었지요. 프랑스어로 천국의 들판이라는 뜻이라던가요. 이름만큼이나 으리으리한 가게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빵집이었으니까요. 1층은 진열장과 계산대, 2층은 카페, 3층은 주방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마치 우리 가게 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지 하고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빵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아상 하나에 5,000원, 식빵 한 덩이에 15,000원. 그것도 예약을 해야 살 수 있다는 빵들이었지요. 진열장 위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 출신 최민석 셰프의 정통 프렌치 베이커리. 최민석? 32살의 이 젊은 점장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왁스로 번들번들하게 넘겼지요.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특히 돈 없어 보이는 손님을 볼 때면 더욱 그랬지요. 지은아, 진열장 유리에 손자국 났어. 당장 닦아. 최 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점장님. 김지은이라는 26살 아가씨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얼굴,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착한 아가씨였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미소가 점점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하면서도 최 점장에게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이가 분무기와 걸레를 들고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7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요. 한 165cm쯤 되었을까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회색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앞서패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바지는 더 심했습니다. 무릎 부분이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고 군데군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텃밭 일을 하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한때 흰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누런 회색빛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에 실려온 냄새가 퍼졌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최 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최 점장이 코를 찡그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요.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최 점장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 천천히 진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단팥빵 있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단팥빵이요? 최 점장이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네. 손주 녀석이 단팥빵을 좋아해서요. 오늘이 그 녀석 생일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지갑이었는데 모서리가 다 닳아서 천이 보일 정도였지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보였습니다. 단팥빵 하나에 얼마예요? 최 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최 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저희 가게는 고급 베이커리입니다. 단팥빵 같은 건 취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다른 빵이라도.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 점장이 할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제일 싼 빵이 크루아상인데 그것도 5,000원입니다. 어르신 지갑에 있는 돈으로는 글쎄요. 최 점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르신. 최 점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요. 저희 가게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베이커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분이 가게 안에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 점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점장님, 그때 지은이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손주분 생일 선물 사러 오셨다잖아요. 지은 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최 점장이 지은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에 단팥빵은 없지만 식빵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사드릴게요. 뭐? 최 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지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게 빵을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사서 드린다니까요. 안 돼요.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우리 가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최 점장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어르신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1,000원짜리 빵도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 점장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고요하던지 최 점장이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최 점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가라니까요. 안 나가시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그제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빵 갖다 드릴게요. 주소 좀. 괜찮아요, 아가씨.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구만. 이런 데서 일하기 아까운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문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 앞에 섰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개가 냄새를 맡듯이 말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최 점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이 있는 3층 쪽을 올려다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쯧쯧쯧. 할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반죽이 상하고 있구만. 뭐라고요? 최 점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반죽이 상한다고요? 어르신, 정신이 온전하세요? 우리 가게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곳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라고요. 반죽이 상할 리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됐고. 할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안에 큰일 날 거요. 내 코가 틀린 적이 없거든. 허허, 이 양반이 진짜. 최 점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빵집에서 평생 일이나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빵 냄새나 맡으면서 사신 분이 감히 프랑스에서 제과를 전공한 내게 반죽이 어쩌고저쩌고. 점장님,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최 점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가시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나요. 내가 지금 이 노인네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요. 최 점장이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찰 부를 겁니다.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 점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것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랑.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점장이 손을 털어내듯 흔들었습니다. 에휴, 더러워. 지은 씨, 당장 방향제 뿌리고 바닥 소독해요. 그 노인네가 밟고 간 데 전부 다요. 점장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사러 오신 분인데. 그냥이라고요? 최 점장이 지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노인네처럼 쫓겨나고 싶어요? 선택해요.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요? 좋아요. 그럼 일이나 해요. 오늘 저녁까지 진열장 전부 재정리하고 2층 카페 테이블도 전부 닦아놔요. 그 노인네 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다 망쳤으니까 2배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최 점장이 팔짱을 끼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따각따각 울렸지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할아버지는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르신.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단팥빵 5개를 샀지요.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드리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긴급공지, 긴급공지. 최 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 오전 8시였지요. 지은이를 비롯한 직원 5명이 1층 홀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점장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 본사강 회장님이 오십니다. 네. 직원들이 일제히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 회장. 정확히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태준식품이라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지요. 제과, 제빵은 물론이고 식자재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손대고 있는 큰 회사였습니다. 르샹제도 태준식품 계열사였고요. 강 회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직원들은 지옥을 경험했지요. 강 회장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먼지 한 톨, 얼룩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빵 맛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언제 오신다고요? 주방장인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40살의 이 남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최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최 점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맛집 전문가 윤석진 씨도 같이 오신대. 윤석진이요? 그 유명한? 그래, 그 사람.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윤석진. 이 사람은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맛집 평론가였습니다. 그의 블로그 구독자는 100만 명이 넘었고 그가 추천하는 식당은 대박이 났지요. 반대로 그가 혹평하는 식당은 망했습니다. 왜 그 사람까지? 강 회장님이 모시고 오신대. 우리 가게를 그 사람 블로그에 소개하시려고. 최 점장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다들 알지? 오늘 실수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특히 빵 맛. 빵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우리 가게 문 닫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총력전이야. 1층 홀은 지은 씨가 책임지고 2층 카페는 민수 씨, 3층 주방은 박 팀장. 알았지? 네. 자, 시작.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은이는 걸레와 유리 세정제를 들고 진열장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를 닦기 시작했지요. 1번, 2번, 3번. 유리가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2층에서는 민수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의자도 하나하나 점검했지요. 흔들리는 의자는 없는지, 쿠션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3층 주방은 더 난리였습니다. 온도 체크. 박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냉장고 4도, 냉동고 영하 18도 정상입니다. 발효실은 28도, 습도 75% 정상입니다. 좋아. 그럼 반죽 시작한다. 오늘은 실수 없이 간다. 주방 직원 3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계량하고 물을 재고 이스트를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레시피대로였지요. 최첨단 반죽기가 윙윙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팀장님, 젊은 직원 하나가 다급하게 박 팀장을 불렀습니다. 왜? 반죽이 이상합니다. 뭐? 박 팀장이 반죽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죽기 안에는 밀가루 반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정상적인 반죽은 탄력이 있고 매끈해야 하는데 이 반죽은 질척질척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박 팀장이 반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죽이 들러붙었지요. 온도는 정상입니다. 28도 정확히 맞춰져 있어요. 습도는 그것도 정상이에요. 75%요. 그럼 왜 이래? 박 팀장이 반죽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이거
쉰내 나는데? 네, 그럴 리가요. 이스트는 어제 새로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 이거 버리고 다시 해. 네. 직원들이 반죽을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척거리고 쉰내가 났지요. 이게 대체 왜 이래? 박 팀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오전 11시가 되었지요. 팀장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입 닥치고 집중해.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닥타닥.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최 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돼가? 최 점장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게 박 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뭐야? 됐어, 안 됐어? 반죽이 자꾸 실패합니다. 뭐? 최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실패? 무슨 소리야? 우리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독일에서 수입한 최첨단 기계라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실패해? 최 점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최 점장이 반죽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이게 뭐야, 이게. 떡 반죽도 아니고. 최 점장이 반죽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반죽이 바닥에 떨어지며 철퍽 소리를 냈지요. 다시 해. 당장. 하지만 벌써 5번째. 5번이든 10번이든 성공할 때까지 해. 강 회장님 오시는 게 3시간도 안 남았어. 최 점장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긴장하면 할수록 일은 더 꼬이는 법이었습니다. 밀가루 2kg. 네. 물 1.2리터. 네. 이스트 40g. 네. 재료들이 반죽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다시 윙윙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최 점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셰프복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지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반죽기가 멈췄습니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또 실패입니다. 뭐라고? 최 점장이 반죽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반죽은 여전히 질척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냄새가 더 심했지요. 시큼한 냄새가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이래? 왜? 최 점장이 반죽기를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반죽기가 흔들렸지요. 점장님, 진정하세요. 박 팀장이 최 점장을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3시간 후면 강 회장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빵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 최 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응?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레시피대로. 레시피만 알면 다야? 감각이 있어야지, 감각이. 최 점장이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프랑스에서 3년 동안 배운 게 뭔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해?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타닥타닥. 또 다른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점장님. 지은이가 주방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뭐야?
최 점장이 화풀이 하듯 소리쳤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도와? 너는 홀이나 제대로 닦아? 여기는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야.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내려가.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점장님, 저 생각이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 그 할아버지요. 사흘 전에 오셨던. 뭐? 최 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그 노숙자 얘기하는 거야? 노숙자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반죽이 상하고 있다고. 이틀 안에 큰일 난다고. 최 점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지은 씨, 정신 차려요. 지금 그 노망난 늙은이 말을 믿자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반죽이 이상하잖아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우연이야, 우연. 그냥 찍은 거라고. 최 점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노인네가 뭘 좀 안다고 쳐.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데? 어떻게 찾아? 그게 지은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요.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점장님, 내려가라니까. 최 점장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지요.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다. 최 점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너희들은 옆에서 보조만 해. 네. 직원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최 점장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재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계량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재다가 바닥에 쏟기도 했고 물을 붓다가 흘리기도 했습니다. 젠장. 최 점장이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30분 후 7번째 반죽도 실패했습니다. 안 돼. 최 점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과 다른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똑딱, 똑딱.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강 회장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층 홀에서는 지은이가 진열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3층 주방에 가 있었지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지은이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사람은 바로 사흘 전에 쫓겨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잠바를 입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폐지를 담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이와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지은이가 걸레를 내던지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 그때 그 착한 아가씨.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아니,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반죽이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러다가 우리 가게 망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은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점장이라는 친구가 날 쫓아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지요. 저도 알아요. 점장님이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착해요. 다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팥빵 5개가 들어 있었지요. 이거 어르신 손주분 드리려고 샀어요.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지은이가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단팥빵.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구만 아가씨. 우리 손주 녀석이 정말 좋아하겠어. 그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봐주지.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점장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할 거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들어가자고.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지은이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이와 할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주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최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또 실패야. 젠장. 지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야? 최 점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지은이요. 지금 바쁘다고. 나중에 와. 점장님, 손님 모시고 왔어요. 손님? 무슨 손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점장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너, 이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최 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점장님, 이 어르신이 우릴 도와주시겠대요. 이 사람이? 최 점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김지은 씨,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길거리에서 주워온 노인네를. 점장님, 지은이가 최 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어르신 말씀이 맞았잖아요. 반죽이 상한다고 하셨고 정말로 상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해결 방법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라니까. 우연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최 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주방 안에서 박 팀장이 나왔습니다. 점장님, 저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팀장님까지.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벌써 8번째 실패했잖아요. 강 회장님 오시기까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박 팀장의 목소리도 절박했습니다. 최 점장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잠바, 흙 묻은 바지, 해진 운동화. 도저히 제과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최 점장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어르신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어르신이 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지요. 주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실패한 반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흐릿하고 피곤해 보이던 눈이 이제는 날카롭고 예리해졌지요. 마치 매의 눈처럼 말입니다. 잠바 좀 벗어도 되겠나? 할아버지가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낡은 잠바를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하얀 셔츠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였지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자 여전히 탄탄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손 씻을 데가 어디지? 저쪽입니다. 박 팀장이 세면대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를 충분히 묻히고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었지요. 그리고 팔뚝까지 깨끗이 씻었습니다. 최 점장이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 씻는 건 제대로 하네. 하지만 그게 다겠지. 할아버지가 손을 닦고 조리대 앞으로 갔습니다. 재료 좀 보자. 할아버지가 밀가루 포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밀가루를 한 줌 집어 손가락 사이로 비벼보았지요. 밀가루는 괜찮네. 그 다음은 이스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스트통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물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물도 좋고. 최 점장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재료는 다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발효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온도계가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박 팀장이 디지털 온도계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발효실 안 여러 곳의 온도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아래쪽, 구석구석. 역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역시예요? 최 점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 습도요? 75%로 맞춰놨는데요. 그게 표준 아닙니까? 표준은 맞지. 하지만 오늘은 비가 왔잖아.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였지요. 비가 오면 공기 중 습도가 올라가. 그러면 발효실 안 습도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야. 지금 실제 습도는 85%는 될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스트가 과발효돼. 그러면 반죽이 질척거리고 쉰내가 나는 거야. 할아버지의 설명에 박 팀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할아버지가 반죽기 쪽으로 갔습니다. 물 온도는 몇 도로 했나? 상온이요. 20도 정도? 그게 문제야. 네. 습도가 높을 때는 물 온도를 낮춰야 해. 그래야 이스트 활동을 조절할 수 있거든. 얼음물을 써야 해. 5도 정도로. 얼음물이요? 최 점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반죽이 차가워지잖아요. 발효가 안 되는데요? 발효실에 넣으면 되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효가 되는 거야. 그게 더 좋은 빵을 만드는 방법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소매를 더 걷어 올렸습니다. 재료 좀 가져다 주게. 밀가루 2kg, 얼음물 1.2리터, 이스트 35g, 소금 40g, 설탕 120g, 버터 100g. 네. 직원들이 재빨리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길거리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조리대 위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움푹 파서 분화구 모양을 만들었지요. 계량컵 안 쓰세요? 최 점장이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음물을 부었습니다. 정확히 1.2리터. 계량하지 않았는데도 정확했지요. 이스트, 소금, 설탕을 넣었습니다. 역시 계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의 감각으로 정확한 양을 집어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반죽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밀가루와 물을 섞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어르듯이 말입니다. 반죽이 점점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반죽을 치댔습니다. 접고 누르고 돌리고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탁, 탁, 탁. 반죽이 조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점장도, 박 팀장도, 다른 직원들도, 지은이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10분, 15분, 20분. 마침내 할아버지가 손을 멈췄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완벽한 반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끈하고 탄력 있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반죽이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지요. 됐어. 할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반죽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다른 직원들도 다가와 반죽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냄새도 좋아요. 촉감도 완벽해요. 직원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최 점장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할아버지가 반죽을 둥글게 뭉쳐서 큰 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면보를 덮었지요. 이제 발효실에 넣어. 1시간 정도면 될 거야. 1시간이요? 박 팀장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럼 딱 맞겠는데요. 강 회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어르신. 최 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리 조심스러웠지요. 어떻게 계량도 안 하고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50년 넘게 반죽을 만졌어. 이제는 손이 저울이야. 50년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서 일하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지요. 옛날 얘기야. 지금은 은퇴했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발효실에 넣어야지.
박 팀장이 반죽을 조심스럽게 들고 발효실로 갔습니다. 발효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갑자기 피곤해 보였지요. 아까까지의 그 날카로운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지은이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물 좀 줄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지은이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주방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점장은 구석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부끄러움, 놀라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존심.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슬슬 확인해 볼까?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팀장이 발효실 문을 열었습니다. 헉! 박 팀장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효였지요. 이렇게 빨리요? 얼음물을 써서 천천히 발효시키면 이스트가 더 활발하게 활동해. 그래서 오히려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반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좋아. 이제 성형하자. 성형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끝내야지. 그게 빵에 대한 예의야. 할아버지가 반죽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여러 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뜯어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반죽이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저게 어떻게...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죽 하나하나를 둥글게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거칠지 않았지요.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10분 만에 20개의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2차 발효야. 30분 더 기다려. 반죽들을 다시 발효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최 점장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시 40분. 강 회장이 도착하기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최 점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충분해.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분 후. 됐어. 이제 굽자. 할아버지가 오븐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180도. 좋아. 반죽들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오븐 문이 닫혔습니다. 15분이면 돼. 할아버지가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오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븐 안에서 반죽들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황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 달콤한 냄새, 따뜻한 냄새, 이 냄새. 박 팀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서 맡던 냄새예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빵 냄새 같아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지은이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빵 냄새구나. 최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최첨단 기계로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웠지요. 하지만 이런 냄새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 딩동.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와! 직원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빵들을 꺼내 식힌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맛을 봐야지. 할아버지가 빵 하나를 손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먹어봐. 할아버지가 박 팀장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빵이에요. 진짜 빵.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제과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빵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빵을 맛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감동.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에요. 최 점장도 빵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빵이 무엇이었는지,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빵이었다는 것을. 최 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때였습니다. 딸랑. 1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시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이었지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점장, 준비는 됐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 최 점장이 대답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주방 안을 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식힌망 위에 놓인 할아버지에게.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설마. 박 선생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구만, 태준아. 선생님.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강 회장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이, 저 대기업 회장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강 회장이 최 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박덕수 선생님이야. 대한민국 제과 명장 1호.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청와대 만찬에 빵을 납품하셨던 분이야.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선생님의 빵을 드셨어. 외국 기빈들도 선생님 빵을 먹고 감탄했지. 강 회장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스승님이야. 내가 20살 때 선생님 밑에서 5년 동안 빵을 배웠어.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쫓아냈다고?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나야 뭐, 그냥 조용히 살고 있지.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텃밭이나 가꾸고 손주들이나 돌보면서 지내고 있어.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시지. 내가 떠들썩한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조용히 사는 게 좋더라고. 할아버지가 강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나저나 태준아, 많이 컸구나. 회장까지 됐다며?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식힌망 위의 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빵들은, 아, 그거 내가 좀 만들었어. 할아버지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감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씹을 뿐이었지요. 이 맛. 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선생님 가게에서 처음 먹었던 그 빵 맛입니다. 기억하고 있구만.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맛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요. 강 회장이 빵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진심이 담긴 맛입니다. 그때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지요. 윤석진, 그 유명한 맛집 평론가였습니다. 아, 윤 선생님, 오셨습니까? 강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빵이 막 구워졌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시죠. 윤석진이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빵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양, 색깔, 질감을 꼼꼼히 확인했지요. 그리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공이 균일하고 촉촉함이 적절하고 윤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이 깊고 풍부하네요. 마침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석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눈물. 이건 윤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빵이 아닙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윤석진이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빵집을 다녔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까지 가서 유명한 빵집들을 다 가봤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빵은 처음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빵.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빵. 윤석진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박덕수입니다. 박덕수? 윤석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 전설의 박덕수 명장님이십니까? 전설까지는 아니고. 아닙니다. 선생님은 전설이십니다. 윤석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제과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덕수 명장의 손은 신의 손이라고. 그분이 만든 빵은 먹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윤석진이 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이 빵은 제 블로그에 꼭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빵은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선생님.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최 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응? 강 회장이 최 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최 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제가, 최 점장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점장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점장,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쫓아냈습니다. 뭐?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흘 전에 선생님이 빵을 사러 오셨는데 저는 선생님을 노숙자로 착각하고 쫓아냈습니다. 최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반죽이 상하고 있다고 경고해 주셨는데 저는 노망난 늙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민석?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스승님을 쫓아냈다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죄송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제과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야.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제과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도 못했어. 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분을 당신이 감히 노숙자 취급을 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 점장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당장 짐 싸.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최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미 늦었어. 강 회장이 최 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인성이 없잖아. 회장님, 제발. 그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최 점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만하자. 하지만 선생님, 이 친구도 배울 기회가 필요해. 할아버지가 최 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이, 고개 들어봐. 최 점장이 떨리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네. 그래서 자랑스러웠겠지. 최고급 기술을 배웠으니까. 할아버지가 최 점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어. 그게 뭡니까? 겸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빵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아.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음식이지. 그런데 빵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빵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최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기술은 있어. 프랑스에서 배운 것도 분명 훌륭한 기술이야. 할아버지가 최 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진심이 담겨야 해. 그리고 그 진심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아, 이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선생님, 내가 부탁하는 거야.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시니. 강 회장이 최 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민석, 잘 들어. 네, 회장님. 오늘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다음은 없어. 알겠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 점장이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선생님 밑에서 다시 배워.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최 점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남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으면 안 돼. 선생님, 대신 약속해.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최 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는 항상 먹는 사람을 생각해. 이 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됐어. 강 회장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 회사로 가시죠.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한 몸이야. 조용히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선생님, 태준아. 할아버지가 강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할 차례야. 할아버지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팀장, 직원들, 지은이, 그리고 최 점장.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 제과업계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할 일은 가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뿐이지. 선생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셔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았어. 연락하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잠바를 다시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은이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저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네, 착한 마음이야. 할아버지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술은 배우면 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 어르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 그러면 자네는 훌륭한 제과사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다 달아서 색이 바랜 공책이었지요. 이거 자네한테 줄게.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레시피야. 50년 동안 만들어온 빵들의 비법이 다 들어있어. 네,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 자네라면 잘 쓸 거야. 할아버지가 공책을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레시피는 그냥 숫자가 아니야. 거기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제과사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번거지 모자를 다시 눌렀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선생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걷는 게 좋아. 그래도, 태준아, 나는 평생 내 발로 걸어 다녔어. 이제 와서 차를 타면 어색해. 할아버지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그냥 늙은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네, 선생님. 손주 녀석 생일 선물로 줄 단팥빵 하나만 살 수 있을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단팥빵이 아니라 가게 전체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것까지야. 단팥빵 하나면 돼. 박 팀장이 황급히 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빵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선생님, 단팥빵은 없지만 선생님이 만드신 빵을 담았습니다. 손주분께 드리세요. 고맙네. 할아버지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르샹제 빵집은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오늘은 모두 쉬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마. 직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준 공책을 들고 2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빵은 사랑이다. 만드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야 먹는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지은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각 레시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이 빵은 1975년 겨울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다. 재료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다. 이 빵은 1980년 봄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만들었다. 아버지의 축복을 담아 구웠다. 이 빵은 1985년 여름 아픈 아내를 위해 만들었다. 빨리 나으라는 기도를 담았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제과사구나.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점장이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네, 점장님. 최 점장이 지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최 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너한테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어. 최 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최 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 특히 너처럼 학력이 없는 사람들을. 점장님.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진짜 실력은 학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최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고마워요, 점장님.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배우고 싶어. 네. 박 선생님한테 배운 거 나한테도 가르쳐 줄래? 나도 진짜 제과사가 되고 싶어. 지은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같이 배워요. 우리 같이. 최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배우자. 두 사람은 공책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석진의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강남 르샹제에서 만난 기적의 빵 그리고 전설의 명장.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박덕수 명장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르샹제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 점장은 더 이상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빵을 먹을 사람의 얼굴을. 한 달 후, 할아버지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큰 상자를 꺼냈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선생님. 태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준이. 어쩐 일이야? 선물 가져왔습니다. 강 회장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최 점장과 지은이가 만든 빵입니다. 선생님 레시피로요. 할아버지가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만들었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은 제대로 담겼어. 다행입니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다음 달에 대한민국 제과 명장 헌정식이 열립니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나보고 오라는 거야? 네. 선생님께 공로패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사양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선생님, 강회. 장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후배들을 위한 겁니다. 후배들? 네. 지금 제과업계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진짜 장인이 무엇인지, 진짜 제과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술만 좋다고 훌륭한 제과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가꾸는 텃밭이었지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 하지만 긴 연설 같은 건 못해.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헌정식 당일,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 300명이 넘는 제과업계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명 제과점 사장들, 제과학교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제과사들,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박덕수 명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잠바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한 듯 손을 흔들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이 공로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덕수 명장님께 대한민국 제과업계를 대표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강 회장이 공로패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공로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명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16살 때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빵을 만들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빵은 위로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빵은 기쁨입니다. 생일날 케이크처럼 특별한 날의 기쁨이 되어줍니다. 빵은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만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첨단 기계로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재료를 쓰고 나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빵을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진짜 빵이 됩니다. 값비싼 재료를 써도 최고급 기술을 써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진심, 그게 빵을 빵답게 만듭니다. 연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추한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최 점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 자네들. 왔구만. 네, 선생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최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요. 잘하고 있어. 내가 봐도 많이 달라졌더라고. 할아버지가 최 점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양.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공책은 잘 보고 있나? 네. 매일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1975년 겨울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만드셨다는 그 빵이요. 어땠나?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만드셨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자네는 진짜 제과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그래.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자네들도 같이 가자. 저희도요? 최 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식당에서 할아버지, 강 회장, 최 점장, 지은이, 그리고 박 팀장까지 5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들 그래? 먹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드셔야죠.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같이 먹자.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빵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이야기. 선생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물어봐. 선생님은 왜 은퇴하신 거예요? 아직도 실력이 최고이신데.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시대를 살았어. 이제는 너희들 시대야. 하지만 지은이 양.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뀌면 잎을 떨어뜨려. 그래야 새 잎이 날 수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물러나야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저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배움은 꼭 옆에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돼.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면 돼. 그게 진짜 배움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도 두고. 그게 내 행복이야. 할아버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 나는 충분히 일했어. 이제는 쉴 때야.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저희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 그러지.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먹고 후식이나 먹자.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르샹제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빵 때문이었습니다. 최 점장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빵을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마음이 담겨야 진짜 빵이 된다. 그리고 손님을 맞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빵 맛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레시피, 같은 재료였지만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여기 빵은 뭔가 달라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은이는 정식 제과사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그녀를 본사 연구소로 발령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빵을 개발할 때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만든 빵들은 하나같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을 담는 제과사라고 불렀습니다. 박 팀장은 제과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제과사들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빵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먹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과사가 무엇인지. 어느 봄날 오후,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손주 녀석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빵 만들기 했어요. 그래, 잘 만들었나? 네, 선생님이 제일 잘 만들었대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빵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왜?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훌륭한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빵을 만드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야. 진심을 담아야 해. 진심이요? 그래.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담아야 진짜 좋은 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50년 넘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점장을 통해서, 지은이를 통해서, 박 팀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작은 손주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르샹제 빵집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 최 점장, 지은이, 박 팀장, 그리고 할아버지 5명이 2층 카페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점장과 지은이가 함께 만든 빵들이었지요. 선생님, 맛 좀 봐주세요. 최 점장이 빵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격이야. 정말요? 최 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기술도 좋고 맛도 좋아. 하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이 느껴져.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 점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는 안심이야. 할아버지가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뜻을 이어갈 거니까. 선생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빵은 문화고 역사고 사랑이야. 그걸 잊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 손주 녀석이 기다리거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걷고 싶어. 그래도, 태준아. 할아버지가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평생 내 발로 걸어왔어. 마지막까지 그러고 싶어. 강 회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따라 내려가 배웅했습니다. 1층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다들 건강해라. 그리고 좋은 빵 많이 만들어. 네, 선생님.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네 사람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선생님,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과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 최 점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자.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제과사가 되자. 좋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빵 누가 만든 거예요? 손주가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자들이 만든 거야. 맛있어요. 그렇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 마음을 담으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담으면 모든 게 달라져.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빵도, 음식도, 그리고 사람도. 저도 마음을 담을래요. 그래, 우리 손주. 항상 마음을 담아서 살아라. 그럼 행복할 거야.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자신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